짧은 호흡은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짧고 얕으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 그리고 횡격막 호흡은 여러분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박수를 안정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많이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좀 어지럽거나 했을 때 이런 부위를 한번 만져보시고 굳었으면 좀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깊은 호흡 한번 복식호흡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징 한두 가지, 세 가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이 좀 얕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앉았다가 딱 섰을 때 기립성 빈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별다른 걸 안 했는데도 평상시에 피로감이 높다던가, 특히 몰입했을 때 이렇게 호흡이 많이 얕아져요. 이렇게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몰입된 상황이 끝나고 나면 좀 진이 빠진다던가, 그리고 약간 무기력감 같은 것들이 이제 커지기도 하죠. 공황, 그리고 불안, 우울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얕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이 얕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거나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런 호흡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얕게 만드는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거북목이라든가 자세가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횡격막이 눌려 있어서 호흡을 깊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세가 틀어진 게 호흡을 얕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폐활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수면이 좀 부족했을 때, 이럴 때 약간 멍한 브레인 포그 형태도 있지만, 그럴 때 보면 호흡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그런 증상들을 느끼는데, 이게 전부 다 호흡이 불안정해서 나타나는 이유거든요. 또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호흡을 평상시에 좀 정상화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호흡은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뇌는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기관인데, 호흡이 짧고 얕으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뇌 혈류와 신경 활동을 조절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불안과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숨은 이런 불안정한 호흡을 보완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잦은 한숨은 호흡 불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말하자면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긴장 상태로 인해서 호흡이 얕아지게 되면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의사들의 영상 자료를 보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인 직업군 환자를 자주 접한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호흡 유지 검사가 가장 정확하지만,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 알려드릴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 뒤 호흡을 참는 겁니다. 이때 호흡을 참는 시간이 이산화탄소의 내성 및 호흡 효율을 반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0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호흡 들이마셨다가 뱉고 그 다음 호흡을 참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뱉은 다음에 최대한 다음 호흡을 하고 싶을 때까지 참았다가, 그 다음 내가 호흡을 바로 들이마시게 되겠죠? 마시고 뱉고 정상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히 호흡을 마시고 싶을 때까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보통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왔다가 뱉을 때 배가 들어가는 호흡을 말하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횡격막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좀 깊숙이 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복식호흡을 흉내만 내시는 분도 있으세요. 저도 보면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배를 내밀었다가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배만 내밀었다가 넣는 흉내내기 복식호흡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호흡을 좀 깊숙이 넣는다는 느낌으로. 실제로 우리 배는 여기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배가 내밀어졌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가지고 생각하실 때 그냥 허리 깊숙이 공기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네, 굳이 일부러 배를 내밀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밀리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뱉을 때 들어가게끔. 이게 복압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라. 근데 이제 반대로 복식호흡이 아니고 짧은 호흡을 할 때는 호흡이 이 명치를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횡격막 호흡, 복식호흡 한번 해볼게요 하면 명치에 딱 걸리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잦은 그 얕은 호흡으로 인해서 횡격막 주변에 있는 근육이 많이 굳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명치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깊숙이 손을 이렇게 넣어 보시면, 그런 분들은 이것만 해도 아파요. 엄청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대부분 다.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으면서 뱉는 호흡에 이완시켜주면 손가락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게,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갈비뼈가 약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이 정도 한 손가락 3-4마디까지만 풀어주시고, 더 밑에까지는 풀어주시면 여기는 이제 뼈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깊은 호흡, 그리고 횡격막 호흡은 여러분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박수를 안정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많이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좀 어지럽거나 했을 때 이런 부위를 한번 만져보시고 굳었으면 좀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깊은 호흡 한번 복식호흡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호흡의 리듬을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걷거나 달리면서 그 일정 패턴에 따라서 호흡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3발짝 걸을 때까지는 호흡을 마시고, 또 3발짝 걸을 때 뱉는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일정 패턴으로 리듬을 맞춰서 하다 보면 호흡 훈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할 때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예전에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할 때 이게 안 돼서 진짜 보디빌딩 선수 등록을 한 상태에서도 운동 전에 항상 중얼중얼거리면서 호흡 수축대 내쉬고 수축대 내쉬고를 반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을 발현할 때, 예를 들어서 팔을 당긴다던가 스쿼트 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주동근이 수축할 때, 힘을 쓸 때 호흡을 내뱉고, 이완할 때 호흡을 마시면 됩니다. 즉 스쿼트 할 때 설 때 호흡을 뱉고, 앉을 때 천천히 호흡 마시는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팔을 당길 수축할 때입니다. 상완 이두 운동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운동하실 때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 박사의 운동혁명에는 다양한 호흡 훈련 방법이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